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소개할 작품은 말레이시아의 역사 소설가 탄 투안 앵의 해질 무렵 안개의 정원입니다. 이번이 벌써 그의 두 번째 작품인데요. 2012년 맨부커상 결선에 진출했고 메나시아 문학상과 월터 스콧 역사 소설상을 수상했습니다. 작가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변호사이자 소설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는 영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 내에 자연스럽게 식민지의 한이 담겨 있는데요. 작가는 이러한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통을 잊고 견뎌나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힐링 소설인 거죠. 이 작품은 말레이시아의 1950년대와 1980년대를 담고 있는 역사 소설입니다. 이 소설 내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역사를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알고 이 소설을 읽는다면 작품 내에 묘사되는 등장인물과 배경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요. 1824년 영국과 네덜란드가 협정을 맺으면서 영국은 근처 섬과 싱가포르 북부를 중심으로 확장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영국의 세력 범위는 현재 말레이시아가 되었고 네덜란드 식민지는 현재 인도네시아가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노동력은 많이 필요해졌고 이때 영국은 인도와 중국에서 오는 많은 이민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인종이 다 같이 말레이시아라는 국가로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말레이시아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잔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많은 청년들이 태국과 미얀마로부터 연결되는 지옥의 철도를 건설하는 데 투입되어서 영양실조와 고된 막노동으로 생명을 많이 잃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일본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그 중에 여성들은 위안부가 되기도 했답니다. 당시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번 이민자들과는 다르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기존 말레이인들은 극단적인 민주주의로 향하면서 테러 단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TCS가 바로 그런 단체인 거죠. 먼저 주인공 율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중국계 이민자입니다. 중국인 부모님을 따라 언니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오게 됐는데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부모님은 일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자매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일본어가 조금 가능했던 율링은 장교 밑에서 잔심부름꾼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언니는 위안부가 됩니다. 언니는 수용소에서 나오면은 일전에 일본 여행에서 본 정원을 가꾸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게 되면서 일본은 자신들이 한 일을 숨기기 위해 수용소와 수용자들을 폭파시켜 모두 몰살시킵니다. 운 좋게 혼자 살아남은 율링은 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언니의 유골이라도 찾자는 심정으로 고군분투를 하며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녀는 언니의 꿈인 정원을 꾸미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침 아버지의 지인 매그너스가 마주바에 살고 있는 옛 일본 천황의 정원사로 일을 했었던 아리모토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그를 만나지만 일본에게 가족 전부를 잃은 그녀이기에 일본인을 혐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순수함을 알아보고 조금씩 애정이 싹 틔우고 그리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두 번째 주인공 아리모토는 과거 천황의 정원사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타투이스트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작품 내에서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일본이 저지른 잔혹한 일들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신의 고향인 일본을 미워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는 율링의 다정한 연인이자 선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다독이기보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바로 일본식 정원을 함께 가꾸어 나가면서 말이죠. 이 세 번째로 중요한 인물은 네덜란드계 이민자 매그너스입니다. 아마 조금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도 보어 전쟁의 피해자였던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에 대표되는 인물이 매그너스입니다. 제2차 보어 전쟁은 1899년에 발발했는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 가족들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 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소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인을 용서하셨나요?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전쟁 중일 땐 그들은 나를 죽일 수 없었어. 그리고 내가 수용소에 있을 때도 그들은 나를 죽일 수 없었지. 마침내 목소리를 낮추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46년 동안 내 증오를 붙잡고 있었다면 그게 나를 죽였을 거야. 이 늙은이의 말을 들어봐. 몇 명의 일본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모든 일본인을 경멸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 네 안에 있는 그 증오를 그냥 놔줘. 이 상처를 안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은 곧 자신에게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매그너스는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대화에서 나오는 기억과 망각이라는 키워드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 소설은 나이가 들어서 판사를 은퇴하고 다시 마주바로 돌아온 율링의 묘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아쉽게도 그녀는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에도 이렇게 기억이 묻어 있는데요. 이 작가의 작품 속에서 말레이시아의 과거의 역사가 함께 담겨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소설을 집필해 나가다 보니까 작가는 많은 예술 작품들을 소설 속에 등장시킵니다. 문학이나 문신, 정원 같은 것이 그 예이죠.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른 작품들의 뒷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도 이 소설의 또 다른 재미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보고 느낀 점은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현재는 참혹했던 한국의 과거를 생생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대에 걸쳐서 이 과거의 기억들을 조금씩 소멸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본을 혐오하고 증오하자는 게 아니고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이라는 것은 예술, 그러니까 문학이나 그림, 영상 같은 예술로 승화를 시켜서 혐오와 차별로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것이 아닌 함께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문학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